아내가 죽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장 뒤에서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아내 필체로 쓴 한 줄.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무슨 뜻입니까? 뭘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그날부터 저는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박준호, 올해 71입니다. 아내 김미선이 하늘로 간지 사흘째입니다. 70살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진단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말했습니다.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내는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무섭지 않아? 별로. 그게 아내였습니다. 늘 말이 없었습니다. 늘 담담했습니다. 6개월 동안 병원을 다녔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 몸무게가 20kg 줄었습니다. 아내는 아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참을 만해. 많이 아프지? 아니야. 괜찮아. 약 먹어야 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약을 먹으면 속이 메스꺼워서 먹지 못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걱정시키기 싫어서. 마지막 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보. 응, 미선아. 고마웠어. 뭐가? 함께 살아줘서.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마워. 미선아, 하고 싶은 말 없어? 없어. 정말? 응.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밤 11시 35분.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3일장이었습니다. 조용한 장례였습니다. 아내가 원했던 대로. 소란스럽게 하지 마. 조용히 보내줘. 생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화장을 했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집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집이 엉망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리 집은 이상하리만큼 완벽했습니다. 부엌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설거지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이 깨끗했습니다. 상한 음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실도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아내 방도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옷장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책장도 가지런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새 것처럼 깨끗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아내 필체였습니다. 냉장고 김치, 반찬, 국 3일치. 세탁기 빨래 돌려놓음. 쓰레기 수요일, 금요일 버릴 것. 약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아이들 전화번호 냉장고 옆.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도록. 2장 봉인된 봉투. 다음 날 유품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아내 옷부터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색깔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냈습니다. 아내 냄새가 났습니다. 비누 냄새. 아내가 쓰던 비누. 눈물이 났습니다. 옷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기부하려고. 아내가 원했던 일입니다. 내가 죽으면 옷 다 기부해. 아까우니까. 책장도 정리했습니다. 책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책들이었습니다. 소설책, 수필집, 요리책. 아내가 좋아하던 책들. 밑줄이 그어진 문장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지킴이 사랑이다. 침묵도 때로는 배려다. 책장 맨 위를 봤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의자를 가져왔습니다. 올라가서 책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책 뒤에 뭔가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작은 봉투. 붉은 밀랍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안에 필체였습니다. 준호에게 꼭 혼자 볼 것.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밀랍을 떼어냈습니다. 안에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그게 전부였습니다. 뒷면도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다시 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무슨 뜻입니까? 뭘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화가 났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날 무시한 거야? 편지를 구겼습니다.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늘 말이 없던 사람. 미선아,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 아무거나 말고 뭐 먹고 싶냐고. 여보가 알아서 해. 늘 그랬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 옷 어때? 좋아. 이거랑 저거 중에 뭐가 나아? 여보 마음대로 해. 내 의견 좀 말해봐. 좋다니까. 늘 양보했습니다. 늘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게 아내였습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와서 몰라도 돼. 무슨 소리입니까? 밖으로 나갔습니다.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8년 가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절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 먹어. 됐어. 거실로 갔습니다. 소주를 꺼냈습니다. 혼자 마셨습니다. 한 병, 두 병. 취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다 잃었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5천만 원이 날아갔어.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긴. 어떻게?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부서졌습니다. 아이들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나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수진이도 나왔습니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 아빠, 들어가라고.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들 무서워해. 그게 지금 중요해? 돈이 날아갔다고. 알아. 근데 소리 지르면 돌아와. 뭐? 소리 지른다고 돈 돌아와? 아내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혼자 울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들이 왔습니다. 큰아들 민수. 45입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괜찮아. 딸도 왔습니다. 둘째 수진. 43입니다. 아빠, 식사하세요? 응. 냉장고에 반찬 넣어뒀어요. 알았어. 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셋이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유품은 정리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조금. 천천히 하세요. 응.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다 정리해놨대요.
뭘? 재산 같은 거요. 정리 다 해놨대요. 누가 그래? 엄마가 병원에서 변호사 만났대요. 유언 남기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변호사를 언제? 3개월 전쯤이요. 왜 나는 몰랐지?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래요. 화가 났습니다. 너희는 알고 있었어? 네. 나만 몰랐구나. 아빠. 그래, 나는 바보니까. 아빠, 그게 아니라.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빠 보호하려고 그랬대요. 날 보호?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해. 아빠, 지금은. 지금 당장 설명하라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이들이 움찔했습니다. 예전처럼. 제가 화낼 때처럼. 수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나중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봐. 아빠, 가보라고.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말에 다시 올게요. 응. 아이들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며칠 후 은행에 갔습니다. 아내 통장을 정리하러 갔습니다. 사망 신고서를 가져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통장 정리하러 왔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신분증을 줬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봤습니다. 김미선님 맞으시죠? 네. 계좌가 여러 개 있으시네요. 여러 개요? 네, 총 5개입니다. 5개? 저는 하나만 알고 있었습니다. 생활비 통장. 매달 제가 입금해주던 통장. 다른 계좌는 뭔가요? 적금 2개, 예금 하나, 주식 계좌 하나 있습니다. 주식이요? 네. 놀랐습니다. 아내가 주식을? 거래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출력해 드릴게요. 서류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받습니다. 생활비 통장 매달 100만 원 입금. 생활비로 출금. 적금 1 매달 30만 원씩 적립. 3년 만기. 1080만 원. 적금 2 매달 50만 원씩 적립. 5년 만기. 3천만 원. 예금 5천만 원 예치. 주식 계좌 시가 총액 8천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습니까? 어디서 난 돈입니까? 이체 내역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서류가 나왔습니다. 매달 다른 계좌로 이체한 내역. 수신 계좌 이름 박민수, 박수진.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10년간. 총 7,2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아내의 죽음을 애도하는 대신 아내의 삶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더 물어봤습니다. 이 돈은 언제부터 모은 건가요? 직원이 화면을 봤습니다. 적금 1은 2021년부터, 적금 2는 2019년부터입니다. 예금은요? 2015년에 개설됐네요. 주식은요? 2010년부터 거래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계좌들 관리는 누가 했나요? 본인분이 직접 하셨습니다. 인터넷 뱅킹으로요. 아내가 인터넷 뱅킹을? 네. 2010년에 등록하셨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인터넷을 쓸 줄 안다는 것도 배우자분께서 직접 관리하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도 확인하시겠어요? 뭐가 있는데요? 부동산 관련 서류도 있습니다. 부동산요? 네, 저희 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를 보관 중입니다. 우리 집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30년 전에 샀습니다. 전세금 모아서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서류가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집 주소 맞습니다. 소유자 박준호 50%, 김미선 50%. 이게 뭡니까?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2010년 3월 15일부터입니다. 15년 전이었습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서류에 서명 있으시네요. 서명을 받습니다. 제 서명이었습니다.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왜 말 안 했지? 나를 믿지 못한 건가? 나를 무시한 건가?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왜 숨겼습니까?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아내는 늘 여보가 알아서 해라고만 했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 이사 갈까? 말까? 여보가 알아서 해. 차 바꿀까? 여보 맘대로 해. 애들 학원 어디 보낼까? 여보가 정해. 늘 그랬습니다.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내가 나를 믿는구나. 나를 따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아내는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왜? 저를 두려워해서? 다음 날 등기소에 갔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었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2010년 3월 15일 지분 이전. 박준호 100%에서 박준호 50%, 김미선 50%로 변경. 이유 증여. 증여? 내가 아내한테 증여했다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2010년 3월.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나? 집에 가서 오래된 서류를 찾았습니다. 2010년 달력을 찾았습니다. 3월 15일. 메모가 있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 이시. 기억이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법무사 가야 해. 왜? 집 등기 서류 정리한대. 무슨 서류? 잘 모르겠어. 그냥 서명하면 된대. 법무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가 있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이게 뭔데요? 재산 정리 서류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세금 절세하려면 이게 좋습니다. 그래요? 네, 나중에 상속세 줄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서명했습니다. 깊이 생각 안 했습니다. 세금 절세라는 말에 그냥 서명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습니다. 아내가 계획한 겁니다. 조용히, 말없이. 집으로 돌아와 아내 방을 다시 뒤졌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을 다 꺼냈습니다. 맨 아래를 봤습니다. 상자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신발 상자. 열었습니다. 안에 작은 수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수첩. 가죽 표지. 펼쳤습니다. 안에 필체였습니다. 날짜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5년 3월 민수 대학 등록금 500만 원. 2007년 9월 수진 대학 등록금 450만 원. 2010년 3월 집 지분 이전 중요. 2012년 5월 비상금 1000만 원 준호 모르게. 2015년 8월 적금 시작 매달 30만 원. 계속 이어졌습니다. 매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남겨둘 것. 아이들 명의로 조금씩 이전. 준호 명의 최소화. 이유 충동적 투자 방지. 왜 제 명의를 최소화합니까?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하면 화를 낸다. 돈 문제 생기면 무너진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어린아이일 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하면 화를 낸다. 그 사람. 저였습니다. 아내가 저를 그렇게 봤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맞았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불안하면, 돈 문제가 생기면,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화를 냈습니다. 밥이 왜 이래?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애들 조용히 못해. 아내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늘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숨죽였습니다. 아빠가 화내는 날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돈 버는데 좀 화낼 수도 있지. 하지만 아내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제가 모르게. 그날부터 나는 아내를 얼마나 몰랐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너희 엄마 통장 봤어. 네. 너희도 알고 있었지? 침묵. 대답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언제부터? 5년쯤 전부터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다들 나만 빼고 짜고 친 거야?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엄마가 아빠 보호하려고 그랬어요. 날 보호? 네. 무슨 소리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기억하세요? 2008년? 2008년? 아빠가 주식 투자하신 거. 기억났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주식 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퇴직금 절반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술을 마셨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물건을 던졌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 잃었어. 아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라고. 5천만 원이 날아갔어.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다시 모으긴. 어떻게? 아이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방에 들어가.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결심한 거예요. 뭘? 아빠 명의로 재산 두면 안 되겠다고. 아빠가 충동적으로 투자하시니까. 그래서 엄마 명의로 조금씩 옮긴 거예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엄마는 아빠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지킨 거예요. 아빠가 또 무너지지 않게.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후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준호님 댁 맞으시죠? 네, 누구세요? 저는 변호사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요? 네. 고인이 되신 김미선님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뵙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댁에 전달드릴 서류가 있습니다. 그럼 사무실로 갈게요. 아니요, 제가 댁으로 가겠습니다. 고인의 부탁이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왔습니다. 30대 초반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내를 언제부터 담당하셨나요? 2015년부터입니다. 거의 10년 됐네요. 10년이나요? 네. 처음엔 간단한 상담이었는데 계속 연락하시더라고요. 무슨 상담을? 재산 관리 상속 계획, 신탁 설정 같은 거요. 아내가 그런 걸 다 했나요?
네. 매우 꼼꼼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게 고인께서 남기신 서류입니다. 받아봤습니다. 두꺼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재산 목록, 유언장, 신탁 설정서, 그리고요?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남편분께 드리는 편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고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뭐가요? 처음 만났을 때 저는 고인을 그냥 조용한 주부로 봤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똑똑하고 강단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요? 변호사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기초부터 물어보셨어요. 상속이 뭐예요? 신탁이 뭐예요? 근데 배우는 속도가 정말 빨랐어요. 1년 만에 전문가 수준이 되셨어요. 주식도 직접 공부하셨어요. 증권사 강의도 들으시고. 그랬군요. 고인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충동적이라서 제가 지켜야 해요라고.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제가 받쳐줘야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고인은 남편분이 이 모든 걸 알게 되길 바라셨어요. 네. 언젠가 알겠죠. 그때 이해해주면 좋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편지를 남기신 겁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서류 천천히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인을 정말 존경했어요. 그런 분 처음 봤어요. 변호사가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먼저 병원 기록을 봤습니다. 진단서, 처방전, 입원 기록. 하나씩 봤습니다. 폐암 진단 2024년 6월 15일. 하지만 다른 서류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기록. 2023년 3월 폐의 작은 그림자. 2023년 6월 그림자 커짐. 2023년 9월 조직 검사 권유. 2024년 3월 악성 종양 의심. 2024년 6월 폐암 확진. 1년 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말하지 않고. 왜? 다른 서류를 봤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 2024년 3월 20일. 폐암 확진되기 3개월 전이었습니다. 상담 내용. 유언장 최종 수정. 재산 분할 확정. 신탁 설정 완료. 남편 생활비 보장 방안. 아내는 죽음을 준비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곳곳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돈 얘기하면 무너진다. 불안해하면 아이들한테 화낸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을 뿐.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지켜야 한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2008년 주식 사건 후. 2010년 사업 실패. 친구와 사업을 했습니다. 식당이었습니다. 3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돈을 다 잃었습니다. 그날 밤. 또 술을 마셨습니다. 또 화를 냈습니다. 친구 새끼가 날 속였어. 사기꾼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만해. 그만하긴. 삼천이 날아갔어. 알아. 근데 소리 지르면 돌아와. 뭐? 소리 지른다고 돈 돌아와? 애들 자고 있어. 조용히 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쾅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밥을 차려놨습니다. 밥 먹어. 응.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미안해.
됐어. 아내는 늘 그랬습니다. 제 감정을 받아줬습니다. 화를 받아줬습니다. 불안을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제가 또 실수할까봐, 또 충동적으로 투자할까봐, 또 돈을 잃을까봐, 또 무너질까봐. 집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냉장고 김치, 반찬, 국 3일치. 세탁기 빨래 돌려놓음. 쓰레기 수요일, 금요일 버릴 것. 약 아침 한 알, 저녁 한 알. 아내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무너지지 않게.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2주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집이 엉망이 됐습니다. 설거지가 쌓였습니다. 쓰레기가 넘쳤습니다. 빨래가 산더미였습니다. 아내가 퇴원했을 때, 여보, 이게 뭐야? 미안해. 혼자 못하겠더라.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청소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때 아내가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 어떻게 살지? 그래서 준비한 겁니다. 메모를 남기고, 반찬을 미리 만들어 두고, 청소를 해두고, 제가 혼자서도 살 수 있게. 변호사가 남긴 서류를 봤습니다.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펼쳤습니다. 본인 김미선은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주택 박준호, 김미선 공동명의 유지. 박준호 사망 시 자녀에게 상속. 예금 총 5천만 원. 박준호 생활비로 사용. 매달 100만 원씩 자동 이체 설정. 적금 총 4,080만 원. 박민수 2,040만 원, 박수진 2,040만 원 상속. 주식 총 8천만 원. 신탁 설정. 박준호 생활비로 배당금 지급. 원금은 박준호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 기타 자산 자녀명의 예금. 박민수 3,600만 원, 박수진 3,600만 원. 숨이 막혔습니다. 상세 설명도 있었습니다. 신탁 설정 이유. 배우자의 충동적 투자 방지. 안정적 생활비 보장. 자녀들의 미래 보호. 배당금 지급 방식. 매월 50만 원 자동 이체. 추가 인출 시 신탁 관리인 승인 필요. 아내가 저를 믿지 못한 겁니다. 돈을 맡기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킨 겁니다. 제가 또 실수하지 않게. 유언장 맨 뒤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두 번째 편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책장 뒤에 있던 것.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이건 두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러 장이었습니다. 첫 장을 읽었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쓸지 말지 고민했어. 첫 번째 편지에서 몰라도 되라고 했으니까. 근데 쓰기로 했어. 당신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아니, 알 거라고 믿어서.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니까. 금방 알아챌 거야. 통장도 찾고 등기부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화날 거야. 날 믿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할 거야. 맞아. 나는 당신을 못 믿었어. 돈에 관해서는. 미안해. 하지만 이해해줘.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어. 2008년 주식 잃었을 때. 2010년 사업 망했을 때. 당신은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물건 던졌어. 나는 무서웠어. 아이들도 무서워했어. 그래서 결심했어. 이 사람을 지켜야겠다고. 돈 문제로 무너지지 않게 해야겠다고. 조용히 준비했어. 당신 모르게.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당신을 지켰으니까. 우리 가족을 지켰으니까. 사랑해. 미선.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준호야, 몰라도 되라고 쓴 건
진짜 몰랐으면 해서가 아니야. 알더라도 괜찮았으면 해서야. 당신이 이걸 알고, 아, 아내가 나를 지켰구나.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어. 날 무시했구나가 아니라, 날 사랑했구나라고. 그게 진실이니까.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죽어서도 사랑할 거야.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사랑해줘서, 아빠 되어줘서. 미선. 한참을 울었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찾았습니다. 구겨진 종이. 펼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다시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불빛에 비췄습니다.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잉크가 바랜 글씨. 연필로 쓴 것 같았습니다.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읽었습니다.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아내가 나를 두려워했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랑했음도. 며칠 후 아내 서랍을 또 뒤졌습니다.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더블 클릭했습니다.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야. 미안해. 말로 하지 못해서. 당신 앞에서는 늘 말이 막혔어. 여보,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정말로. 다만, 불안하면 아이가 됐을 뿐이야. 2008년 당신이 주식으로 돈 잃었을 때, 나는 당신이 무너지는 걸 봤어. 무서웠어. 2010년 사업 망했을 때도, 당신이 술 마시고 소리 지를 때, 나는 떨었어. 아이들도 무서워했어. 하지만 당신은 몰랐지. 그래서 결심했어. 당신을 지켜야겠다고. 돈을 내 이름으로 옮겼어. 조금씩. 당신이 모르게. 미안해. 당신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야. 다만, 당신이 또 불안해질까봐. 또 무너질까봐. 여보, 화내지 마. 나는 평생 당신을 사랑했어.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이 있어. 손주들도 있어. 나도 항상 당신 곁에 있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녹음이 끝났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말에 다시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민수와 수진이 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이들이 놀랐습니다. 아빠, 응, 미안해. 무슨, 엄마 이야기 다 들었어. 너희가 왜 말 안 했는지도 알았어. 아빠가 너무 몰랐다. 수진이 울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평생 우리 가족 지켰구나. 네,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항상 아빠 편이었어요. 뭐? 정말이에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뭐라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냥 불안한 거야. 우리가 지켜줘야 해.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막아야 했던 거예요. 막아? 네. 아빠가 또 잘못된 투자하지 않도록. 아빠가 무너지지 않도록.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한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아빠 잘 모셔라. 아빠는 약한 사람이야. 너희가 지켜줘야 해. 아빠한테 돈 관리 맡기지 마라. 아빠는 불안하면 투자해. 그러면 또 잃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주셨어요. 민수가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저희한테 쓴 편지예요.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엄마가 죽으면 아빠가 외로워할 거야. 자주 찾아가줘. 전화도 자주 해줘. 밥도 같이 먹어줘. 아빠는 혼자 못 살아. 의지할 사람이 필요해. 너희가 그 사람이 되어줘. 그리고 아빠한테 돈 관리 절대 맡기지 마라. 신탁 유지해라. 매달 배당금만 드려라. 그게 아빠 지키는 길이야. 사랑한다. 엄마가 셋이 안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변호사 김소영에게 전화했습니다. 유언장대로 하겠습니다. 확실하십니까? 네. 법적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최소 3분의 1은 받으실 수 있어요. 알아요. 그런데도요? 네. 이건 아내 뜻이니까요. 신탁도 그대로 설정해 주세요. 네. 아내가 계획한 대로 해주세요. 박준호님. 네. 고인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알아요. 이 유언장은 사랑의 증거예요. 네. 이제 압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평생 준비한 것.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에게 쓰는 편지.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썼습니다. 미선아, 나야, 준호. 편지 받았어. 2개 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처음엔 화가 났어. 날 무시한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안다. 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린 거였다는 걸. 미안해. 40년 동안 나는 가장인 척했어. 돈 벌어오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 큰 소리 내는 게 힘인 줄 알았어. 하지만 진짜 가장은 너였어. 조용히. 말없이. 우리 가족 지킨 건 너였어. 나는 몰랐어. 정말 몰랐어. 2008년 내가 돈 잃었을 때. 2010년 사업 망했을 때. 나는 무너졌어.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때 너는 무서웠겠다. 아이들도 무서웠겠다. 미안해. 나는 어린아이였어. 불안하면 화내는 아이. 너는 그런 나를 평생 돌봤구나. 고마워. 사랑해. 이제야 말하지만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변호사 김소영 씨 만났어.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었는지 들었어. 10년 동안 공부하고 준비했다며. 주식도 배우고 법률도 공부하고. 나는 정말 몰랐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자랑스러워. 그리고 미안해. 내가 혼자 다 준비하게 해서. 이제 나는 내가 만든 길을 따라갈게. 신탁도 유지하고. 아이들 만나고. 잘 살게. 내가 준비해준 대로. 고마워, 미선아. 평생 고마워. 사랑해. 준호가. 편지를 접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아내 편지와 함께. 봄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혼자 걸었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꽃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매달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50만 원. 생활비로 충분합니다. 아이들도 자주 옵니다. 주말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밥은 드세요? 응. 외롭지 않으세요? 좀. 저희가 자주 올게요. 그래, 고마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반찬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거구나. 이것도, 저것도, 다. 밤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봤습니다. 침대 옆 액자. 결혼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아내. 웃고 있었습니다. 미선아. 보고 싶어. 정말 고마웠어. 평생. 사랑해.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하지만 저는 끝내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조용히 말없이 가족을 지켰다는 것을. 저는 가장인 줄 알았습니다. 돈을 벌어오니까, 큰 결정을 하니까, 큰 소리를 내니까.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짜 가장은 아내였습니다. 제가 무너질 때마다 일으켜 세운 사람. 제가 실수할 때마다 막아준 사람. 제가 불안해할 때마다 받아준 사람. 그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제 화를, 제 불안을, 제 충동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모르게 10년 동안 공부하고, 돈을 아내 명의로 옮기고,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고, 신탁을 설정하고, 아이들 명의로 조금씩 이전하고, 변호사를 만나고, 주식을 배우고,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처음엔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날 믿지 못했구나. 하지만 이제는 고맙습니다. 날 지켜줬구나. 날 사랑했구나. 아내가 남긴 편지.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그 아래 희미한 글씨. 당신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이제 압니다. 아내가 왜 말하지 않았는지. 말하면 제가 상처받을까봐. 말하면 제가 무너질까봐. 말하면 가족이 깨질까봐. 그래서 조용히 했습니다. 말없이 했습니다. 40년 동안. 변호사 김소영 씨가 말했습니다. 고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똑똑하고 강하고 지혜로웠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조용한 주부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전략가였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설계자였습니다. 몰라도 됐던 건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내가 가장이다 하는 자존심. 내가 다 안다 하는 자존심.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내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지. 이제 압니다. 늦었지만 압니다. 그래서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설계한 대로. 아내가 계획한 대로. 그게 아내를 존중하는 길이니까요. 아내가 남긴 것들이 저를 지킵니다. 깨끗한 집. 냉장고 속 메모. 매달 들어오는 배당금. 아이들의 방문. 모든 것이 아내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끝까지 몰라도 돼. 이제야 그 뜻을 압니다. 몰라도 행복할 수 있게. 몰라도 안전할 수 있게. 몰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 알게 되길 바랐다는 것도. 아, 아내가 나를 지켰구나. 그렇게 깨닫길 바랐다는 것도. 아내는 2개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몰라도 돼. 하나는 알아줘. 그 망설임이 느껴집니다. 숨기고 싶으면서도 알려주고 싶었던 그 미묘한 마음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있을 겁니다. 말없이 지키는 사람.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 눈에 띄지 않게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세요. 고마워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늦었지만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고마워 한마디. 사랑해 한마디. 그게 전부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선아. 사랑합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당신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당신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평생 고맙습니다.